사랑은 운명일까요? 아니요. 어쩌면 그것은 뇌가 만들어낸 가장 정교한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믿지만 심리학의 관점에서 그것은 그저 당신의 뇌 속에 있는 결핍이라는 버튼이 눌린 순간일 뿐입니다. 여기 그 버튼을 누르는 방법만 평생 연구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칼 대신 말로, 총 대신 눈빛으로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가장 잔혹하지만 동시에 가장 달콤한 심리게임. 당신이 지금 사랑이라고 믿고 있는 그 감정이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 철저하게 계산된 공식의 결과값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조금 위험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남자의 비밀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역사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남자만큼 논쟁적인 인물은 없을 겁니다. 자쿠모 카사노바. 우리는 그를 단순히 바람둥이라고 부르지만 그 단어 하나로 그를 설명하기엔 그의 전적은 너무나 압도적입니다. 그는 왕족도 아니었고 엄청난 재벌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당대 기록에 따르면 숨이 멎을 듯한 조각 같은 미남형도 아니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는 평생 3,000명이 넘는 여성들의 침실을 드나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그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에게 영혼까지 바칠 기세로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말을 잘해서? 매너가 좋아서? 아니요. 그런 뻔한 이유였다면 역사에 남지도 않았겠죠. 그는 만난 지 단 10분. 커피 한 잔이 채 식기도 전에 상대의 마음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치 닫힌 문을 여는 마스터키를 가진 것처럼 말이죠. 도대체 그는 상대에게 무슨 말을 속삭였던 걸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선 우리는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 어두운 지하실로 내려가야 합니다. 카사노바가 사람을 대할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외모나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엑스레이처럼 상대의 가슴 속에 뚫려 있는 거대한 구멍, 바로 결핍을 찾아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결핍 동기, deficiency motiv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완벽해 보이지만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지독한 외로움을, 누군가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또 누군가는 일탈에 대한 환상을 숨기고 있죠. 평소에는 이 구멍을 이성이라는 뚜껑으로 덮어두지만 이 결핍을 정확히 건드리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 인간의 뇌는 마비됩니다. 이 사람이라면 나를 채워줄 수 있어 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카사노바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사냥꾼이 먹잇감의 약점을 노리듯 상대가 가장 감추고 싶어하지만 동시에 가장 들키고 싶어하는 그 아픈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곳을 채워주는 척 연기하기 시작했죠. 자, 그렇다면 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빈 곳을 공략했을까요? 지금부터 소름 돋는 다크 심리학의 3단계 기술이 펼쳐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주 은밀하게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무의식의 영역에 침투하는 기술, 바로 미러링입니다. 여러분도 하품하는 사람을 보면 따라 하품을 하거나 웃는 사람을 보면 따라 웃게 된 경험이 있으시죠? 우리 뇌 속에는 타인의 행동을 거울처럼 따라하며 공감하는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카사노바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조작했습니다. 상대가 찻잔을 들면 3초 뒤에 똑같이 찻잔을 들고 상대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자신도 은근슬쩍 몸을 기울였습니다. 언어가 아닙니다. 비언어적인 신호로 뇌를 속이는 겁니다. 만약 상대가 요즘 너무 지치고 힘드네요 라고 말하면 그는 섣불리 힘내세요 라고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대와 똑같은 표정, 똑같은 톤으로 정말 지치고 힘든 하루였군요. 그 느낌이 저에게도 전해지네요 라고 반응했죠. 이 순간 상대의 뇌는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은 남이 아니야. 나와 주파수가 똑같은 사람이야. 나의 분신이야 라고 말이죠.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카멜레온 효과입니다. 이 단계가 성공하면 상대는 이제 그를 향해 마음의 빗장을 절반쯤 열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기술은 이제부터입니다. 무장해제된 상대에게 카사노바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이른바 바넘 효과, 바넘 이펙트를 이용한 콜드리딩 기술입니다. 그는 상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겉으로는 누구보다 강하고 씩씩해 보이지만 사실 속은 깨질 듯 여리고 외로움이 많은 사람이군요. 자,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사람 나를 꿰뚫어 보고 있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겉은 강해 보이지만 속은 여린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특성이지만 듣는 사람은 오직 나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통찰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카사노바는 이런 애매모호한 문장들을 사용하여 상대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남들은 당신을 차갑다고 하지만 저는 당신 안에 뜨거운 열정을 받습니다. 이런 말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상대방은 이제 그를 단순한 호감남이 아닌 내 영혼을 알아주는 유일한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뇌 논리 회로가 완전히 차단되는 순간이죠. 이제 상대는 그에게 푹 빠졌습니다. 이때 카사노바는 쐐기를 박습니다. 바로 상대가 꿈꾸던 이상적 자아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심리학의 자기 검증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시켜주는 사람에게 강렬한 보상을 느낍니다. 카사노바는 상대가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다면 당신의 눈빛은 보석보다 아름다워요 라고 찬양했고, 지적인 열등감이 있다면 당신과의 대화는 소크라테스와의 대화보다 즐겁군요 라며 치켜세웠습니다. 거짓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달콤한 거짓말일수록 효과는 강력합니다. 상대방은 그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이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뇌에서는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돼. 나는 믿음. 그것은 마약보다 더 강력한 중독을 일으킵니다. 그는 상대의 결핍을 채워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신 없이만 살 수 없게 만드는 덫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이 순간, 카사노바는 돌변합니다. 심리학에서 가장 잔인하고도 강력한 기술, 간헐적 강화, intermittent reinforcement를 사용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의 모든 별을 따다줄 것처럼 굴던 그가 갑자기 연락이 뜸해집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읽지 않고 만났을 때 표정도 묘하게 차갑습니다. 상대방은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사랑이 식었나? 온종일 그 생각뿐입니다. 불안감은 사람을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며칠 뒤 그에게서 보고 싶었어 라는 짧은 메시지 하나가 도착합니다. 이때 상대가 느끼는 기쁨은 평소의 10배, 아니 100배에 달합니다. 이것은 도박 중독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잭팟을 기다리며 슬롯머신 앞에서 떠나지 못하는 도박꾼처럼 상대방은 예측할 수 없는 그의 애정에 목매달게 됩니다. 차라리 계속 차가우면 포기라도 할 텐데 가끔 던져주는 그 달콤한 보상 때문에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지옥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로 연결된다. 카사노바의 이야기는 낭만적으로 포장되곤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그것이 정말 연결이었을까요? 아니면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적 감옥이었을까요? 카사노바가 떠난 뒤 3,000명의 연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부분 더 큰 공허함과 우울증, 자기 비하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결핍을 완벽하게 채워준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나는 다시 불완전한 존재로 추락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카사노바는 상대의 마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조종하고 지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술로 얻은 마음은 기술이 들통나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다크, 심리학은 분명 강력합니다. 칼자루를 쥔 것처럼 상대를 휘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칼날은 결국 자신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조종이 아닌 서로의 결핍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존중에서 시작되니까요. 오늘 우리는 희대의 유혹자 카사노바를 통해 인간 심리의 어두운 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기술들을 악용하라고 알려드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 당신에게 겉만 번지르르한 칭찬으로 접근하거나 이유 없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당신을 불안하게 만든다면 경계 경보를 울리셔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내 결핍을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힘을 기르셔야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한 스푼도 분명 있습니다. 누군가와 진심으로 가까워지고 싶다면 카사노바가 했던 것처럼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미러링, 그 사람의 숨겨진 가치를 알아봐주고 인정, 꾸준한 관심을 주는 것, 기술이 아닌 진심으로 이 과정을 실천한다면 당신은 3,000명이 아니라 단 한 사람에게 세상의 전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은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간단한 스푼 심리학이었습니다.